제가 이 투자법으로 투자를 해서 6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이 두 가지 원칙만 지켰어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퓨어해요. 그냥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아요. 이게 비결이에요. 지금 투자 얘기해 주시면서 분할 매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세븐 스플릿 투자 방법이 뭐 거기에 연관된 세븐 스플릿 투자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법을. 여러분들이 이미 분할 매수는 너무나도 누가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해요. 물타기라고 하죠. 내가 삼성전자를 만약에 5만 원에 샀어요. 근데 5% 떨어져요. 만약에 4만 5천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또 사죠. 평당가가 4만 7천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4만 7천 원 이상 되면 본전 찾고 끝낼래? 라는 생각을 보통 하죠. 저도 그런 거예요. 제 멘탈이 이걸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러 투자하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투자의 자아를 나눠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친구가 달러를 1,000원에 사는데 지금 900원 됐어 큰일 났어 라고는 말을 하면 어떤 마음 들어요? 나는 사야지? 라는 생각 들잖아요. 내 자아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인 거예요. 넘버링까지 붙여요. 제가 박성현 넘버원이 달러를 1,000원에 샀어요. 근데 환율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넘버2가 딱 출동을 해요. 너무 비싸게 샀잖아 너. 나는 싸게 사야지 하고 5원 싸게 사요. 이거는 이제 물타기랑 비슷한데 개념은 달라요. 평단가를 산출하는 게 아니라 넘버2는 그냥 넘버2의 독립적인 놈이에요. 1,000원에 사고 900원에 사면 950원이 평단가라서 우리가 950원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누가 이제 몰래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이 945원까지는 오르는데 950원 안 가고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멘탈이 붕괴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투자법을 하면은 자 1,000원에 산 놈은 난 상관없어. 난 900원에 샀어. 어쩔 건데 910원만 돼도 수익 실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10원 한 차익 얻었잖아요. 그러면 넘버2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떨어져라 이런 마음 먹어요. 넘버1은 실현하지 않은 손실은 확정된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 돼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달러는 너무 고평가된 상태라 엔화 투자를 주로 하는데 엔화 같은 경우에 제가 980원에 넘버1이 출동했어요. 그러다가 떨어질 때마다 샀어요. 넘버1이 사니까 또 떨어지더라고요. 넘버2가 사서 또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제 블로그에다가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요. 내가 얼마에 몇 시에 몇 분에 샀는지를 다 기록을 했어요. 지금 기록한 건수가 한 4,500건 정도 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980원에 투자를 시작했던 엔원 환율이 860원까지 떨어졌어요. 120원이 떨어진 거죠. 넘버 17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920원까지 다시 올랐죠.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내려갔을 때마다 사다가 밑에서 사고 팔고 계속 반복하다가 지금 900원 정도에 왔어요. 다른 분들이 제가 엔화 투자한다고 하면 980원에 투자 시작한 걸 알고 있어요? 너 돈 많이 잃었겠네. 아니에요. 저는 돈 벌었어요. 계속 사고 팔고 해서 확정 수익 만들어낸 게 평가 손실을 넘어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요거 커뮤니티가 있는데 요런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인증도 하셨어요. 그분이 수익률이 작년 1년 동안 엔화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겠다. 근데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게 엔화잖아요. 만약에 엔화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투자했다면 아주 최악의 투자가 됐겠죠. 그분이 인증한 걸 보면은 전체 수익률이 0.7% 정도밖에 안 돼요. 욕도 달려 있어요 거기에. 이 시스템을 잘 모르는 분이 아니 무슨 은행 정기이금 예금보다도 못한 0.7%를 자랑하냐 이게 무슨 투자냐라는 댓글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시스템을 모르는 분이고 이 0.7%라는 거는 한 7원 정도의 한 번에 7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는 거고 이 투입된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회전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0.7%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번 금액이 중요해요. 2,700만 원 인정하셨어요. 본인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2,700만 원의 순수익을 얻으려면 급여로 5,400만 원 정도를 벌어야 세금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인데 자, 환차익은 세금 없다고 했죠. 종합소득세, 양도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금 0이에요. 순수하게 세금이 없는 2,700만 원을 번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올라가는 자산에 투자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역대급으로 떨어졌다니까요. 떨어졌는데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달러 투자에 그럼 참고하면 좀 좋은 데이터 몇 가지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만들어낸 데이터예요.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미리 알아야지 쌀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지 비쌀 때 파는데 요건 이제 가격과 가치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격은 주식 투자로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주식 투자는 가격이 주가죠.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5만 원 알 수 있죠. 근데 가치는 몰라요.
대단한 전문가나 고수 투자자만이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어떤 노하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6만 원이 적정가야. 그러면 이분은 5만 원이 돼도 사고 3만 원이 돼도 사고 결국 버텨서 6만 원이 됐을 때 팔아서 가치 투자라고 하죠. 수익을 얻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 밸류에이션을 못했잖아요. 5만 원에 샀는데 3만 원 떨어지면 멘탈 붕괴돼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잘못 샀나? 그래서 손절매를 한다고요. 그냥 이게 차이예요. 그런데 달러 투자는 고맙게도 가격은 이미 나와 있어요. 환율 지금 원달러 환율은 1350원, 뭐 엔원 환율은 100엔당 뭐 905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보면 되죠. 자, 밸류에이션 달러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달러 지수라는 것을 참고하면 나와 있어요. 달러 지수는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통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유로화나 엔화 같은 주요 통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을 표시한 건데 1970년대에 그게 처음으로 도입이 됐을 때 100 정도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 100을 중심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달러의 가치도 알잖아요. 원달러 환율도 알잖아요. 그러면 이 가치보다 환율이 낮다라고 판단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같이 오를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같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00원 이하일 때 이 달러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둘 간에 뭐 갭이 벌어지거나 좁혀질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넓혀졌을 때 사야 좁혀지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제가 달러 갭 비율이라는 개념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엑셀에다가 계산을 해서 달러 지수, 달러 갭 비율, 현재 환율과 적정 환율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제 블로그에다 매일 올리다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앱을 만들었어요. 달러리치라는 앱인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벌써 2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앱이고 거기에 들어가면 달러 투자 데이터라고 이렇게 항목이 있어요. 그걸 눌러보면은 거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현재 달러를 사도 좋을지 안 좋을지가 커다랗게 동그라미 X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달러 투자는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하라 이런 얘기를 뭐 해주셨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아까 역대 환율 차트를 보니까 1200원 정도가 중간이더라. 근데 저는 그때 단순 무식하게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설득력 있는 수치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을 환율의 적정가가 115원 정도 수준이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은 115원은 정부가 꼭 지켜줘야 되는 환율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면은 자, 우리나라는 환율이 높아야 좋을까요? 낮아야 좋을까요? 둘 다 안 좋아요. 너무 낮으면은 수출 경쟁력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너무 높으면 수출은 좋지만 수입 물가가 비싸지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환율이 너무 높아지면 낮추려고 막 노력을 해요. 뭐 구두 개입도 하고 달러를 풀기도 하고 너무 낮아지면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높이려고 노력을 해요. 정부가 도와주는 투자 우리는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떨어질만 하면 정부가 올려주고 너무 올라가서 나 투자 못하겠네 라고 하면 기다리고 있으면 낮춰줘요. 제가 달러 투자하고 원화 투자를 동시에 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계속 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예측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투자로 이제 조금 신뢰가 쌓였잖아요. 지금에서야 말씀드리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투자법으로 투자를 해서 6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사기꾼 같아서 제가 잘 얘기 안 하는데 아니 투자를 하면 언제는 돈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해서 다 모아보면 수익일 수는 있어도 투자 건건이 하나하나마다 다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네. 저는 1200원 아래에서만 사기로 했어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하방이 튼튼해요. 이게 어떤 자산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0이 될 수는 없어요. 일단 0이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미국이 사라지고 우리나라만 존재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1200원 아래에서 사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손절매 잘하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투자자라서 손절매 못해요. 그런데 달러는 가만히 보니까 하방이 견고해서 굳이 손절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 정부가 올려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원칙을 세웠어요. 첫 번째 원칙은 1200원 이하에서만 사자. 두 번째 원칙은 손절매 하지 말자. 저 추가 매수 계속 하지만 저는 손절매는 안 해요. 이 두 가지 원칙만 지켰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1300원 이상이잖아요. 1200원 아래에서만 샀고 손절매 안 했는데 어떻게 잃어요? 한 번도 잃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안 해요. 못하기도 하지만 안 해요. 저는 누군가가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박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안 믿어요. 제가 지금까지 6년 동안 투자해보았는데 맞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예측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환율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분할 매수 되겠어요? 안 되죠. 한 방에 사고 싶죠. 환율 떨어질 것 같아. 무슨 생각하겠어요? 한 방에 팔고 싶죠. 근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퓨어해요. 그냥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아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달러 투자, 엔화 투자 하실 때는 기준을 잡으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만 접근하셔도 시장 읽을 필요도 없어요. 경제 정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 되는 투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달러 투자도 하고 원화 투자도 하시잖아요. 달러 투자랑 원화 투자 한번 비교해 주세요. 원화 투자를 좀 이해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내가 외국인이라고 미국인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언밸류드 달러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언밸류드 달러가 뭐냐면은 제가 막 1,000원이 깨지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장기 투자용으로 되게 싸게 1,100원 아래에서 확보해 놓은 달러가 있었어요. 그 달러는 제가 얼마에 샀는지를 체크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언밸류드 달러라고 이름을 붙인 게, 저는 미국인의 관점으로, 자, 미국인들한테만 물어보세요. 너 돈 얼마 있어? 그게 원화로 얼마의 가치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모르겠는데? 관심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언밸류드 달러는 내가 얼마에 샀는지도 찾아보면 알겠지만 몰라요. 그냥 팔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예요. 난 미국인의 관점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원화 가치가 많이 하락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한 1,400원 막 1,500원 됐어요. 그럼 뭘 하겠어요? 싸게 된 자산을 사서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달러로 원화에 투자를 할 거예요. 투자용 달러라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의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1,350원일 때 이거 원화 가치가 많이 하락했는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0,000달러를 1,000,000원어치를 샀어요. 원화를 샀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기대대로 환율이 떨어져요. 만약에 1%가 떨어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고 원달러 환율은 내려갔으니까 수익을 얻겠죠. 근데 내 생각하고 만약에 달라졌어요. 환율이 1,350원에서 1,360원으로 올라갔어요. 나는 달러로 원화를 사놨죠. 이 1,000,000원이 내가 투자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볼게요.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1,000,000원이에요. 이게 원화 투자의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지금 이제 외환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면 내가 한 여유 자금이 한 100만 원으로 일단 해보겠다. 근데 아까 얘기하실 때 달러랑 엔화랑 지금의 엔화 투자를 좀 하신다고 엔화 했잖아요. 투자를 좀 그럼 하죠. 지금은 달러가 조금 원달러 환율이 높으니까 엔화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네요. 세븐 스플릿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엔화 투자하시면 좋은 게 토스에서 하시면 돼요. 토스에서 지금 한 905원 정도 돼요. 905원에 사세요. 세금도 없고 수수료도 없어요. 수수료 0인 투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일단은 자, 샀어요. 근데 올라요. 만약 5원 올라요. 파세요. 수익을 맛보는 거예요. 욕심나서 또 사면 안 돼요. 다시 905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냥. 아니 지금 30년 동안 엔화 투자, 달러 투자 안 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걸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걸 왜 안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905원에 사는데 910원 되면 파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920원, 930원 되면은 그냥 내 그릇,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해요. 30년 동안 안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900원으로 떨어지잖아요. 또 사요. 100만 원씩 또 사요. 떨어지잖아요. 또 사요. 조금 올라요? 또 팔아요. 이거 계속 반복하세요. 근데 어떤 분,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넘버원을 샀어요. 근데 이거 분할 매수하려고 내가 계획을 잡았는데 계속 오르기만 해요. 작가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떨어질 거예요. 네, 떨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르는 걸 걱정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10억 원을 한 번에 투자했어요. 5초 만에 팔았어요. 1,500만 원 번 거 인증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하는 투자 방법으로 하면 월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은 제가 볼 때 얻을 수 있다라고 봐요. 우리같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고수들처럼 비싸게 산 걸 더 비싸게 팔 수는 없어요.